안녕하세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진 한국의 교육 시스템. 그런데 바로 그 안에서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현실 그 안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학생 수가 역대 최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4,615명. 이게 2023년 딱 한 해 동안 학교를 그만둔 초, 중고 학생 수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심지어 그 전년도보다도 1,600명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 이 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세요. 전체 학생 수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0%를 찍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통계로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의 사례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교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6명이 자퇴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중 77%, 그러니까 20명이 이제 막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입학한 지 몇 달 만에 학교를 나갈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체 어떤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아마 첫 번째 그룹부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전략적 좌퇴생,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성적이 나빠서 학교를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의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건 뭐랄까, 하나의 사업적 판단처럼 좌퇴를 결정하는 겁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건 매몰 비용이고 내 성공의 장애물일 뿐이다. 이 한마디가 이 학생들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에 100%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학교 활동은 전부 다 시간 낭비, 심리어 장애물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학생부를 리셋해버리는 겁니다. 내신에서 1.3등급처럼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하지 않은 성적을 받으면 의대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요. 아예 좌퇴를 해서 그 기록 자체를 없애는 거죠. 학교는 비효율적이고 학원은 효율적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좌퇴가 가장 똑똑한 길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도미노 자퇴생입니다. 바로 중위권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똑똑한 애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니까 텅 비어가는 교실에서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 가라앉는 배에 있다가는 나만 침몰할 거야. 주변 친구들은 좌퇴하고 학원 가서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학교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결정은 무너져가는 교실에 대한 필사적인 반응이에요. 교실은 텅 비어가고 공부할 분위기도 안 나고 학교 수업보다 인터넷 강의가 훨씬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은 침묵의 자퇴생, 하위권 학생들입니다. 사실 이 학생들에게 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은 공간이에요. 교실에 있는 시간 자체가 그냥 고통인 거죠. 나한테 50분 수업은 그냥 50분의 고문이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이 시스템은 애초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이랄까요?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으니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이 학생들한테 자퇴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탈출이죠. 수업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수포자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다른 친구들 좋은 등급 받게 해주는 인간방패, 쿠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까지 들면 교실은 정말 끔찍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같이 학교를 떠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한때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 아시나요? 자기 침대에 안 맞는 손님은 다리를 자르거나 늘려서 억지로 맞췄다는 얘기요. 지금 한국의 고교 평준화 제도가 딱 그 꼴이 된 겁니다.
학생들 각자의 상황이나 재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틀에 모두를 억지로 구겨 넣고 있는 거죠. 새롭게 시작된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취지는 참 좋았어요.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게 하자는 거였죠. 근데 현실은요?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쉬운 과목, 소위 꿀과목만 찾아다니고 어려운 과목은 피하고 그냥 대입 스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을 받아줄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학업진단 숙려제는 애들이 충동적으로 자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나가는 전력적 자퇴생에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남은 건 방송통신고인데 이건 사실 1970년대에 일하는 어른들을 위해 만든 말 그대로 낡은 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혁신적인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고등학교의 미래를 다시 그려봐야 합니다. 일본의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단순한 대안학교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맞춘 유연한 학점제, AI 튜터 같은 첨단 기술, 그리고 IT나 e스포츠 같은 정말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면서 미래형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새로운 모델과 인프라를 깔고 최종적으로는 대입제도와 연결하는 거죠.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물리적인 학교 건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에브리웨어 캠퍼스, 즉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한국형 광역통신제 고등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굳어버린 시스템이 과연 유연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